수능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 보기 문제를 공포감을 주는 1순위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독서 보기 문제 하나에 5분씩 잡아먹고 또 지문 갔다가 보기 갔다가 또 지문 갔다가 보기 갔다가 그러다가 시간 잔뜩 날리고 문제도 틀리고. 근데 그거 여러분 독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실전에 맞는 정확한 보기 문제 풀이법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다들 인강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보기랑 지문을 뭐 유기적으로 읽어라.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을 떠올려라. 붙여 읽어라. 근데 이거 실제 절대 안 됩니다.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죠. 왜 그 배운 것이 인강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 강의하는 강사는 지문을 엄청나게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 하지만 여러분이 수능 앞에서 보는 그 지문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실전을 전제하지 않은 강의와 공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제가 제안할 겁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내 영상을 좀 봤다 하면은 다 알 거야. 항상 내가 순서를 강조하죠. 이 순서만 실전에 맞게 배열을 잘 하면은 이렇게 성적이 막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죠. 제 제자들이에요. 제발 보기 읽으면서 막 뭘 떠올리거나 막 생각해야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그런 이상한 감각 말고 내가 잡아주는 순서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어려운 보기 문제를 실전에서 어떻게 풀면 효율적으로 풀리는지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들을 갖고 와서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실로 가겠습니다. 뿅. 자, 이 가능세계 지문은 우리들이 가져가야 할 내용이 첫 번째, 보기 문제 풀이법의 해결법.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줍니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사실. 왜? 저 해결법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할 때의 풀이 순서, 풀이 속도와 그냥 무지성으로 보기 읽고 이해해갖고 선택지 이해해갖고 정확히 지문 왔다 하면서 풀 때의 그 풀이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정답률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커. 특히 4번 문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킬러 문제야. 정답률 30%짜리 문제거든요. 이거 대가리 굴려갖고 이해해갖고 풀면 틀려요. 못 풀어요. 근데 저 보기 문제 풀이법 쌤이 그 알려준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은 상당히 깔끔하고 쉽게 풀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풀라고. 독서 문제는, 보기 문제는. 그래서 요 세 개.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자, 이제 이겁니다. 보기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선택지의 구성이 지문과 연결된 지문 쟁점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보기와 연결된 보기 쟁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둘 간에 관계 쟁점이 있어요. 쟁점이라는 건 참것이 따져야 되는 걸 쟁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실전에서 이 세 개를 따져봐야 이 선지의 정오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근데 지금 독서 문제의 그 어려운 독서 문제들의 경우에는 다 윗글을 참고해 갖고야. 선택지가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윗글에 두고 있는 거야. 문학은 보기에 두고 있죠. 보기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은 해석 근거부터 먼저 찾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해석의 기준을. 그래서 너희들이 독서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 쟁점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야. 항상 선택지 가서 보기 읽지 마시고. 여기서 너희들이 연결했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 써 있어, 선택지에. 그럼 보기 쟁점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몇 번 얘기 이렇게 풀라고. 여기서 지문 쟁점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보기 쟁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보기 읽으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둘 다 확인됐으면 마지막에 관계까지 나오는 문제가 여기 바로 인문 문제야. 인문 문제. 인문 요즘 복합 보기 문제. 사람 여러 명 나서 두 명 막 비교하는 거 있지. 상충한다, 부각한다, 강조한다, 이딴 거 관계 나오는 거. 저 관계를 주로 내는 게 바로 매체랑 화작의 3점짜리 문제죠. 맞아요? 원인이다, 근거다, 때문이다, 이딴 거 내는 거야. 반영하여 이런 거. 반영이라는 그 논리 근거를 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풀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가능세계 일관성에 따르면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이 선택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야? 가능세계 지문 속에 가능세계 성질의 일관성이 있는데 너 그 성질 뭔지 알아? 뭐가 존재하겠군이래. 그럼 가능성 가서 일관성 마지막 단락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희들 이 지문 다 읽고요. 1번, 2번, 3번 풀면 기억 절대 안 납니다. 왜? 마지막 단락에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한 성질 나열을 4가지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 직전년도 수능인 그 오버슈팅에서도 첫 번째 문단에 정책 특성의 속성 4가지 나열했지? 비슷한 거란 말이야. 기억 안 나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보세요. 가니까 일관성은 어떤 게 일관성이래요? 마지막 단락에. 뭐래? 가능하지 않으면 없다죠. 그러면 5번 선지 봐봐. 일관성에 따르면 존재한대잖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보기 쟁점까지 갈 필요도 있어, 없어? 없다고. 그냥 지문 쟁점에서 거버리는 거야. 존재하겠군이라는 건 일관성에서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어싸 개꿀의 해결 하나 해결. 됐지? 그럼 이제 4번 가봐.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이거나 이거가 참인 가능성이 세개들이겠군. 자, 그럼 포괄성 정의 가서 봐봐. 그래. 마지막 단락 가봐. 포괄성 정의 뭐래요? 가능하다면 있대요. 그러면 포괄성이라는 거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능 세개가 있겠군이니까 포괄성이라는 게 정의는 잘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기쟁점 남은 거예요. 뭐야? 여기 있는 선택지 이거랑 A or B, A or B가 가능하니? 왜냐면 가능하다면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 가운데 있는 게 가능한지를 지금 전제하고 있죠, 선택지가. 그럼 우린 저 가운데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보기쟁점이죠. 근데 이건 보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저게 A and B면은 생각 좀 하거나 보기 가서 뭘 봐야겠지. 근데 A or B잖아. 맞죠? 그럼 앞에 거 모든 학생 연필 쓰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지. 이제 가능성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가능하면 다 있는 거야. 모든 학생이 쓸 수 있겠지. 모르겠으면 그 대가리 한 1억 6천만 돌려 그 저거처럼. 저기 누구야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닥터 스트레인지 맞나? 맞죠? 닥스처럼. 이 지랄 그냥 가능성이 따지는 거잖아, 이 지랄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닥터 스트레인지. 자, 가능하죠? 그리고 혹은 어떤 학생이 아무도 연필 안 쓸 수 있지? 그럼 가능성이 있겠지. 해봐, 모르겠으면. 이거 그게 답 4번이야. 쉽다고. 이거 가능한 일을 물어본 거야. 근데 이게 엔드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엔드. 맞지? 됐고. 자, 그럼 너희들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3번 풀어보세요. 3번. 지문쟁점과 보기쟁점을 나눠봐, 한번. 3번 선지에서.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연습 많이 해야 돼. 됐죠? 봐. 완결성은 뭐래요? P와 나P의 경우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래죠? 그래. 중 하나는 참이니까 완결성 정의는 잘 썼지? 자, 그럼 뭐야? 이 안에 있는 두 명제의 관계가 P와 나P 관계, 즉 모순관계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선지지? 그럼 이제 뭐야? 이게 보기에 있는지 가서 보면서 이게 모순관계인지 봐야 되는데 보기 가니까 이거 두 개 뭐래요? 모순관계래요? 아니죠. 뭐래? 반대관계래지? 반대관계 모순관계랑 뭐가 달라?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하대. 둘 다 참일 순 없지만. 맞지? 틀렸죠. 이렇게 푸는 거야. 지문쟁점, 보기쟁점, 관계는 여기 딱히 안 나와 있고. 위에 두 개도 다 그렇게 푸는 거야. 완결성, 독립성. 다 자꾸 지금 모순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반대관계인데.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이해가 푼 새끼인지 이렇게 푼다.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떤 학생은 연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 쓰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지랄하면서 이제 막 경우의 수를 막 따져보는 거지. 막. 얘가 연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지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보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보기 관련해 갖고 문제 푸는 건데. 맞지? 그러니까 보기 없는 거 내면 안 돼요. 여기 아래. 알았어? 보기 반대관계래잖아. 왜 반대관계예요? 이해하면 너무 좋지. 못해도 풀 수 있잖아.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이러고 풀어도 쉽게 심플하게 풀린다고. 이 30%대짜리 문제를 심플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문쟁점부터 먼저 가려내는 겁니다. 그럼 보기 문제 참 봐봐. 중요한 얘기,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솔직히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어? 아니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네 꼴리는 대로 풀까? 왜 네 맘대로 풀까? 왜 그럴까? 너희들 못된 애들이라? 이게 빼야 돼, 해서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막? 몽둥이 갖고 와서 패야 돼? 패면 열심히 풀 거야? 나쁜 새끼야? 아니잖아. 방법이 틀렸어. 연습 방법이. 연습을 하려면 봐봐. 본인이 만약에 독서 보기 방법을 배웠지. 이렇게 풀어야지. 이 지랄하고 가끔씩 문제 한번 맞으실 때마다 그 지랄하면 그게 습관이 드냐? 아니죠. 존나 내립다 들입다 파야겠죠. 내가 니들인데 내가 독서 보기 문제가 평상시 좀 틀리거나 독서 보기 문제에 대한 좀 포비아가 있어. 내가 만약에 공포심이 있단 말이야. 혹은 막 독서 문제는 보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지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장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솔깃한데? 솔깃해. 그러면은 이거 연습하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존나 뽑아. 시험지를. 뽑아서 다른 문제는 풀지 말고 글 읽고 보기만 푸는 거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계속. 한 일주일 내내. 독서는 그냥 이것만 계속 파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게 돼. 그럼 이제 안 해도 돼. 그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거 문제, 내가 독서 풀 때 이렇게 풀게 되니까. 들이다 파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양치기하고 파는 건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쌤이 너희들한테 무슨 방법을 알려줄 때 반드시 명분을 얘기해 주죠. 이거는 명분이 뭐야? 윗글을 참고하래며. 그럼 참고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쌤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독서 보기 문제가 지금 문제인 친구들, 독서 보기 문제 때문에 독서가 어렵거나 시간 많이 드는 친구들은요, 뭐 마더텅이나 이런 거 사서 독서 보기 문제만 존나 푸세요. 보기 문제만. 다른 문제는 걸러내고. 그러면 시간도 줄이고 그냥 그것만 계속 연습해. 부분 연습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언제나 부분이 합쳐져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듣고 모의고사 풀 때마다 그냥 요거 한 번씩 쓴다고 해서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기 문제 꼭 본인이 필요한 점 반드시 집중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 언제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쟁점을 잡으면서 하니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따로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겠지? 내 강의에서는 이거를 이제 수문장이라는 커리큘럼에서 집중적으로 뭐 문학이든 독서든 이렇게 어려운 문제 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막 무슨 뭐 땀기술이나 무슨 뭐 이런 스킬 같은 게 아닙니다. 취재자가 애초에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일단 취재자는 먼저 지문을 쓱 보면서 자, 여기서 뭘 낼까 하고 지문을 선택지 개수만큼 뽑아요. 다 뭐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맞는 보기를 갖고 와요. 이 쟁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보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선제 구성을 탁탁탁 맞추고 수험생들이 착각할 만한 비밀 소스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비밀 소스는 평가원 빅데이터에 다 있어요.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들이. 순서가 지문 확인, 쟁점 뽑고 보기를 갖고 오죠. 자, 그 문제 푸는 순서는 그대로 우리는 그 평가원 순서를 밟아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원리를 그대로 전략으로 한 거예요. 뭐 평가원의 의도 그딴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할게요. 선지의 생김새를 먼저 보고 선지에서 지문과 연결 쟁점을 잡고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세요. 만약에 거기서 지문 쟁점이 맞다면 이제 그 쟁점을 들고 보기로 올라갑니다. 선지에서 보기 판단을 그다음 하시고 그다음 선지가 주장하는 지문 내용과 보기 내용의 관계가 맞는지 보세요. 관계 문제의 경우에는 요즘 인문 지문에서 어렵게 많이 나와요. 비판한다, 뭐 주장한다, 강조한다 이런 거. 여기서 명심할 것은 보기로 올라갈 때 반드시 해석 기준을 갖고 쟁점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막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선지 먼저 보세요. 선지 먼저. 막 뭐 떠올리고 유기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쬐끄만한 순서 변화가 엄청나게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옵니다. 이런 유형화된 풀이 방식 위에 여러분들에게 독해 로직이나 아니면 많은 독해 경험으로 쌓인 그 스키마가 올려지면 아주 맛있는 수능 국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DM으로 수업 문제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수강생 상담하느라 바빠하고 다 답을 못해요. 매 영상마다 고정 댓글에 수업 소개 내용 달아놨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제 제자들 성적 수기, 뭐 대학교 왔어요, 뭐 다 달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랑 스승과 제자로 만나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와 우리 컨슈머로 만나도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인연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고 검증된 좋은 내용 정성스럽게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저는 13년간 거짓 바이럴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제 이름 당당하게 걸고 천천히 키워가고 있어요. 인터넷 보시면은 다 제 이름으로 홍보하고 제 이름으로 다 뭐 알려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무슨 뭐 후기인 척하고 막 그런 거 뭐 대형에서 많이 하죠. 여러분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럼 불안한 시간일수록 책상에서 열심히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파고드는 그런 나쁜 바이럴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